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69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69회 3일차 문제가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이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진 그런 문제예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보다는 상당히 발상이 신선하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PL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로직에 많이 익숙해져야만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문제처럼 이게 보면 이제 비대칭형이죠. 이 방향으로 점등을 시작했다가 같은 방향으로 소등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비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봤던 그 대칭, 그다음에 비대칭 이런 타임 차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시 보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존에 반복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2번 문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2번 문제가 저는 최초에 이런 문제라고 파악을 했는데, 원래 제보에 의해서 2번 문제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던 문제가 2번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문제는 푸는 방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아주 수백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제가 풀었던 문제도 좀 최근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어렵게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딩을 그 정도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거 20분이나 30분 안에 이 PLC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딩 양을 줄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기존 문제하고 비교를 하면서 기존에 제가 풀었던 문제도 상당히 코딩 양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간략하게 프로그램 전체 개요를 한번 보면, 이런 조건 하에 select switch C가 또 니셋 조건으로 발생하는 이런 특이점이 하나 있었고요.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독자적인 카운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의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는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최근 경향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신호를 굉장히 막 혼란스럽게 섞어 놓습니다. 그건 수험생들의 주의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의 신호 패턴이 거고,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이런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런 신호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냐면, 카운터 2를 가지고 예를 들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카운터 2는 A, B,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2로 전체가 켜졌다가 소등이 되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바로 두 번째 푸시 버튼 B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쪽으로 소등이 되는, 아래쪽으로 소등이 되는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을 가장 맥시멈 값인 5를 5번을 눌렀다고 가정한다면, 만일에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면 기준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소등되는 이런 이 전체가 이렇게 켜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여기서 1초 간격으로 바로 1초만 진행했다가 꺼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시간을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냐면, 여기서 가장 긴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5초짜리가 하나 있죠. 5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이 하는 이 시간이 이제 1초짜리가 이게 가장 A를 기준으로 긴 시간이고요. 만일에 카운터가 1이 발생했다면은 가장 맨 위에가 여가 첫 번째 PLA가 기준점이 되는 1초짜리가 하나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5초짜리가 이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5초, 1초, 1초나 5초를 합친 6초를 기준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배포한 그 줄문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지문값을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먼저 해석은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기존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런 전제 조건 하에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포지티브 신호일 때 그러니까 푸시 버튼 A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add 산수 연자 10을, D10에 넣어서 다시 자기 자신에다가 이렇게 어사인하는 이런 문제는, 이건 누적하는 값이죠. 누적하는 값입니다. 얘가 이제 누적하는 단위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있던 게, 60을 기준으로 60에서 그 10을 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1회를 눌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10이 누적이 돼 있을 거고 D10에 10이 들어있다면 60에 10을 빼면 50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10을 중심으로 계속 10씩 뺀 작은, 만일에 여기가 5번을 눌렀다면 여기가 50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0, 10씩 빼놓은 40, 30, 20, 10 이런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50이 빠졌기 때문에 10을 기준으로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에서 10 빼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의미 없는 값으로 이렇게 산술 연산을 해놓은 이 값을 기준으로 이런 그 타이머에 출력을 했거든요. 예, 타이머를 그 필요한 만큼만 타이머를 돌린. 그래서 이 문제도 미리 보고 이렇게 풀었던 이 과정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풀이 과정이 결코 이 초기화는 이 보면은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어차피 이런 산술 연산을 해야 된다면 좀 이 골격을 좀 유지하면서 제가 이걸 좀 간략화를 시켜보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화를 시킬게요. 여기서는 지금 미리 지금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10단위로 줄여놓은 이런 산술 연산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D 이렇게 누르고 10을 10에다가 무브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60에서 앞에서 더했던 D10을 빼서 D12에다가 이렇게 넣는 이 두 개로만 줄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5번 이상이 안 될 때까지만 누르면은 가장 큰 값은 D10은 50이 돼 있을 거고 50보다 작을 때니까. 그 다음에 여기 D12는 가장 작은 값이 10이 되겠죠. 10. 60에서 50을 빼면 10.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D10이 0보다 클 때만 푸시버튼 B나 C를 누를 수가 있어요. 푸시버튼 B는 네거티브, 푸시버튼 C는 포지티브 신호라고 그랬고요. 그랬을 때, 푸시버튼 B를 누른 것은 M11이라 하고, 푸시버튼 C를 누른 것은 M12라고 하는데, 같은 M13은 여기도 둘 다, 이 두 신호가 N이나 푸시버튼 B나 C가 눌러지면 M10답이라는 플래그를 둘 다 공통으로 가져가죠. 가져가는 이유는 여기서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이 동작 중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카운터 값을 변경을 못하도록 인터락을 거는 거죠. 인터락을 걸어 놓고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여기서 해야 될, 우리가 이걸 간략화 시켰으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발생을 합니다. 컨트롤 L로 한 칸을 더 누르고 여기도 컨트롤 L 이 사이에 발생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면 그 타이머를 두 개를 쓸 건데 그 당시 이 신호가 눌러졌을 때 이게 누적된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move D10을 T10 타이머 10에다가
하나 무브하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MOV D12를 T11 두 번째 타이머 값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무브하는 이 루틴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동일하게 둘 다 그 6초짜리 타이머를 돌릴 텐데, 만일에 여기가 카운터가 처음 한 번만 누른 10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 T10이라는 타이머가 강제로 타이머가 그 누적값이 10으로 이 강제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10부터 60, 그러니까 10을 가장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10부터 6초짜리 6초를 향해서 가는 그런 타이머가 동작할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이 들어있겠죠. 50이. D12에 50이. 50을 눌렀으면은, 만일에 6초짜리 타이머였으면 6초짜리에, 누적값을 50으로 강제로 무브를 해버리면 50부터, 60으로 가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1초만 진행을 하겠죠. 여기는 5초가 진행할 거고, 여기는 1초가 이런 기법을 여기다 이제 강제로 타이머를 무브를 시켜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비교 연산을 저기 그 출력에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궁여지책이에요. 이런 방법이. 그건 출력을 하면서 이 값이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값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10까지 도는 타이머를 하나 돌고, 그리고 D10이 다 되면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리셋하는 이 값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M12는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이야기죠. 여기도 여기는 정해야 되겠죠. 강제로 6초 60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6초. 여기도 6초 이렇게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타이머 두 값이 고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다 돌면 여기다 리셋.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리셋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간략화가 됐으니까 T12까지 썼으니까 한 T10부터 5개 넉넉 잡고 5개, 비트 리셋도 M12 정도, M13 정도 하니까 여기도만 5개. 이 정도만 리셋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출력에 대한 문제죠. 출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력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올려놓고 도구를 창분할을 하겠습니다. 창분할을 하는데 기존 조건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M10이면 두 번째 문제이면서 M11은 푸시 버튼 B가 눌러졌다면 이런 시그널의 대리자, 델리게이트 변수라고 그랬어요. 이런 조건일 때, 여기 있는 저 조건이 좀 달라지겠죠?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T10이 6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거가 아니라, T10이 60보다 작을 때,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하죠. 10보다 작을 때 컨트롤 C. 바로 오버라이드가 안 되니까 딜리트하고 컨트롤 V. 딜리트 컨트롤 V. T10을 옮겨 놓고요. PLA는 60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면 될 거고, 여기는 50보다 작을 때까지, 여기는 40보다 작을 때까지, 여기는 30보다, 여기는 20보다 가면 기본이 가장 작은 값이 T10이 10이라고 그랬어요. 10을 무브했으니까 10과 20 사이 1초짜리가 여기 하나 움직일 겁니다. 가장 작은 T10을 기준으로 M11이라는 조건,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의 조건에 T10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작은 값이 뭐죠? 10이죠. 10. 10이 들어왔을 때
10을 무브해서 타이머를 돌리니까 10부터 20 이 사이를 지나갈 때 1초가 지나갈 때 PLE가 켜지는 이런 동작을 할 거고요. 거꾸로 이제 나가는 만일에 M12는 푸시 버튼 C를 누를 때 조건이죠. 얘는 어떻게 가야 되죠? 이것도 여기다 작다. T11이 가장 작은 수가 20이죠. 20보다 작을 때 컨트롤 C만큼 해놓고 이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여기에서 산소 연산자를 좀 복잡했던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줄이고 그 범위를 여기 와서 좀 변경을 시켜주는. 그리고 여기에 이 무브 값을 이 타이머 10번, 타이머 11번에 옮기는 이 정도의 골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까 봤던 프로그램보다 심플해졌죠. 심플해졌고 프로그램 가독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프로그램 가독성을 좀 높였다. 리팩토링이 잘 되어 있는 코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조건이 푸시버튼 셀렉트 스위치 A는 열려 있어야 되고 B가 눌러진 상태에서 푸시버튼 A 맥 변수하고 디바이스 변수 보기를 눌러놓고 P3면은 네 번째죠. 네 번째를 가지고 하나 add 하나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면 푸시버튼 B를 눌렀다 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20과 40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20과 40을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하나 착각한 게 있네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무브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두 번을 무브를 했으면은 여기 6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2초만 남아야 되잖아요. 2초. 그러니까 40. 이 42일이 무브가 되는 게 맞습니다. 42. 그러니까 D12가 여기 무브가 돼야 되고, 여기가 D12, 이쪽에서 무브가 돼줘야 되는데, 예, 쉽지 않네요. 예, D, 여기를, 12가 여기서 무브되고, 여기는 D10번이 여기서 관계로 무브되면 서로 교차된 나머지 시간만큼, 그러니까 가장 20 같은 경우는 40시간을 먼저 4초를 줄여버려야 되는 거고 나머지 2초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그 크로스 덱의 무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리셋하고요. 리셋하고 하나, 둘, 카운트 2하고 4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순방향 푸시 버튼 A, B를 눌렀다 떼면은 맨 위에서부터 두 개 이렇게 켜주면 될 것 같고 얘는 눌렀다 열자마자 위에서 자, 네. 다시 리셋하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5개를 하겠습니다. 5개. 5개. 다시 5개 이상 증가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10인 5를 가지고 있고 D는 10을 가지고 있고 1초를 마지막 1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A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하고 푸시 버튼 B는 마지막 하나 예,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보면 굉장히 심플해졌죠.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후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건 풀기에 따라서 어렵다는 얘기는 풀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 비트 연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비트 연산을 해서 그 비트를 시프트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풀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난이를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비트 현상까지를 이 기능장 시험에서 강의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이 기초를 어떻게 하면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그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 해보는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 있지 않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이 문제를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테스트하는 방법, 그다음에 코딩하는 이 방법이 상당히 수달되어 있지 않으면은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다.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고 해결했던 수험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 기능장 시험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울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은 하나의 힌트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하는 거지. 이 문제 푸는데 어떤 푸는 방법에 왕도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그 타임 차트의 어떤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68회 문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